시청자 여러분, 혹시 전차 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이 나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광활한 평원을 짓밟으며 연합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티거 전차의 전설. 기계공학의 성지이자 전 세계 모든 군인의 영원한 로망. 바로 독일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독일제를 샀다는 것은 곧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계를 샀다는 뜻이다. 지난 1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명제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2023년 남반구의 거대 대륙 호주.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 사막 한가운데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돌팔매를 던지듯 무모한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어 남의 나라가 쓰다 버린 고철을 주워 쓰던 가난한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꿀꿀이 죽을 먹으며 연명하던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명품 양복이라면 한국 전차는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작업복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한국은 그저 호주가 독일 전차 값을 깎기 위해 부른 들러리일 뿐이다. 하지만 그 오만했던 비웃음이 처절한 비명과 탄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주 육군 획득본부장 아서 펜들턴 중장이 죽는 순간까지 그날의 전율을 잊지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현장. 도대체 그 붉은 사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제 이름은 아서 펜들턴. 호주 육군 획득본부장입니다. 제 어깨에는 별이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습니다. 군 생활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철칙은 단 하나입니다. 전쟁터에서 2등은 없다. 2등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 별명은 아이언 펜들턴입니다. 감성 따위는 배제하고 오직 성능이라는 숫자만 믿는 냉혈한이기 때문이죠. 2019년 호주 정부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노후화된 장갑차를 전량 교체하기 위해 무려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초대형 사업이었죠.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고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최종 후보는 딱 2나라로 좁혀졌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 군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그리고 아시아의 신흥 도전자,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 경쟁은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일제 링스는 완벽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입이 떡 벌어지는 비싼 가격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에 붙여서 독일 놈들을 긴장시키고 가격이나 좀 깎아볼 심산이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종 성능 평가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멜버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저는 독일 측 대표단장인 한스 슈미트 박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전형적인 독일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술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여유와 상대를 묘하게 깔보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슈미트 박사가 은으로 된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라니요? 그건 좀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닥터 슈미트? 솔직해집시다. 한국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족보도 역사도 없는 물건을 우리 라인메탈에 걸작인 링스와 같은 링 위에 올리시다니.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하는군요.
그는 시가를 꺼내 물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네, 박사. 하지만 알지 않는가? 의회놈들은 공정성이니 절찬히 하는 단어들을 좋아해. 그냥 형식적인 쇼라고 생각하게. 자네들의 그 링스는 예술품이야. 내 부하들이 그 전차를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 당연한 결과죠. 강철의 배합 비율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 몰라도 수백 년간 축적된 게르만 민족의 금속 재련 기술은 흉내낼 수 없죠. 내일 테스트 장소인 에벌론의 기온이 40도가 넘는다더군요. 한국산 엔진이 그 열기를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퍼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견인해줘야 할 텐데 견인비는 청구해도 됩니까?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은 단 1g도 없었습니다. 그저 싼 맛에 쓰는 가성비 좋은 무기, 돈 없는 나라들이나 쓰는 보급형 장비. 딱 그 정도가 당시 제가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시는 그 와인이 제 오만함을 축하하는 마지막 축배가 될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호주 빅토리아주 에벌론 시험장.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태양은 마치 사막을 태워버리겠다는 듯 이글거렸고 기온은 이미 오전임에도 섭씨 42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본부석 중앙 가장 시원하고 전망 좋은 그늘 명당은 당연하다는 듯 독일 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준비 태세는 완벽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한 이동식 지휘소 안에는 대형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독일 엔지니어들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여유롭게 태블릿 PC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세워진 전차 링스는 정말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튜턴 기사의 갑옷처럼 빈틈없이 두꺼운 장갑,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거대한 포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강하다, 나는 무적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반대편 구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땡볕 아래 덩그러니 놓인 한국팀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은커녕 현지에서 급하게 구한 듯한 낡은 선풍기 몇 대가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독일 팀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전차 밑에 기어들어가 무언가를 계속 조이고 닦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땀으로 흥건히 젖어 등에 소금꽃이 핀 티셔츠. 그들의 눈빛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지로 나가는 결사대원처럼 비장하고 처절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김전무라고 불리는 한국팀 리더가 달려와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필승! 호주 육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성능 평가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미스터 김, 날씨가 살인적이요. 이렇게 무리하다간 테스트도 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쓰러지겠소. 저쪽 독일 팀 좀 보시오. 저렇게 여유가 있어야 기계도 잘 돌아가는 법이요. 그러자 김 전무가 기름때 묻은 목장갑을 벗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에게 여유는 사치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독일에게 이 사업은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저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군은 지금도 수천 대의 전차를 앞세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무기에 작은 결함이라도 있다는 건 곧 우리 가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요? 네. 저희는 오늘 이곳에 1등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증명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요?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는 놈이 누구인지. 그리고 화려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투지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생존이라.
배부른 유럽의 귀족들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인 특유의 감성적인 호소라고 치부했습니다. 전쟁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스펙과 데이터로 하는 것이니까요. 잠시 후 심판관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1차 기동 성능 테스트. 양측 차량 출발선으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링스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1140마력의 디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쿠르르릉 쾅! 쾅! 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45톤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쇠로 만든 궤도를 굴리며 튀어나갔습니다. 그 박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자갈밭이 믹서기에 갈리듯 부서져 나갔습니다. 호주 장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파워풀해. 저게 전차지.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든단 말이야. 슈미트 박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보셨죠? 저 진동, 저 소리. 적군이 저 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지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공포. 그게 라인메탈의 철학입니다. 확실히 링스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거칠었습니다. 지면의 충격이 차체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포탑 위에 꽂아둔 깃발이 부러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한국팀 레드백. 출발.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레드백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굉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시동 꺼졌어? 엔진 트러블인가? 제가 인상을 찌푸리려는 찰나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스케이터처럼 그 거대한 장갑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철그럭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주행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봐, 저거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전기차야? 제 옆에 있던 참모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쌍안경의 초점을 레드백의 하부 바퀴 쪽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궤도가 검은색이야? 쇠가 아니잖아. 그것은 고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합 소재 고무 궤도였습니다. 전차는 쇠로 만든 무한 궤도를 쓴다는 것이 지난 100년 동안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놈들은 그 무거운 쇳덩어리 대신 특수 강화 고무를 끼우고 나타난 겁니다. 슈미트 박사가 커피를 뿜으며 비웃었습니다. 미친. 제정신입니까? 40톤짜리 전차에 고무링을 끼워요. 여긴 날카로운 암석지대라고요. 10km도 못 가서 저 고무 다 찢어지고 벗겨질 겁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면 온도는 60도. 고무가 녹아내리기 딱 좋은 환경이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레드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바위를 밟을 때마다 차체가 요동쳤고 안에 탄 병사들은 멀미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드백은 기이했습니다. 바위를 밟으면 고무 궤도가 유연하게 휘어지며 충격을 흡수했고 한국 특유의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차체의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오리처럼 하체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상체는 고요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데도 포탑 위에 올려둔 물컵에 물이 쏟아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승무원들이 내릴 때 승부는 명확해졌습니다. 독일 전차에서 내린 병사들은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반면 한국 전차에서 내린 병사들은 멀쩡했습니다. 헤이, 존. 이거 승차감 죽이는데? 우리 할머니가 타는 캐딜락보다 더 부드러워. 에어컨도 빵빵해. 밖은 지옥인데 안은 천국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강철을 둘렀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사람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고무를 선택했고 그 결과 기계의 성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후 2시. 태양은 정수리를 뚫을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링스가 먼저 사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발사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포가 불을 뿜지 않았습니다. 젠장, 센서 온도가 너무 높아요. 열상 장비가 과열됐습니다. 표적 식별 불가. 냉각기 돌려. 빨리. 이미 최대치입니다. 이놈의 호주 날씨가 미친 겁니다. 지면의 아지랑이 때문에 독일제 정밀 센서가 먹통이 된 겁니다. 결국 링스는 3발 중 단 한 발만 표적을 스쳤습니다. 명중률 33%.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 전차의 자존심이 호주의 태양 아래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한국팀 레드백. 사선으로.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독일제 센서도 먹통이 된 마당에 한국산 센서가 버틸 수 있을까? 한국팀 김전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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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임도 지체도 없었습니다. 3발 연속 발사. 그리고 곧바로 무전기에서 심판관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탄 명중. 반복합니다. 전탄 명중. 세상에, 이 날씨에 어떻게 본 거야? 비결은 한국의 사계절이었습니다. 독일은 서늘한 유럽 기후에 맞춰 장비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여름엔 40도 폭염, 겨울엔 영하 20도 혹한을 견뎌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호주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호주 대륙이 숨겨두었던 진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슈퍼 모래폭풍, 레드 더스트가 시험장을 덮친 것입니다.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고 시야는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사막 깊숙이 들어갔던 독일의 링스와 한국의 레드백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지휘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통제실. 독일팀 응답하라. 링스. 들리나? 독일 전차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군님,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전차의 공기 정화 필터는 유럽 기준입니다. 이 정도 미세먼지라면 엔진이 멈출 겁니다. 게다가 에어컨도 멈추면 그 밀폐된 쇠통안은 10분 안에 70도가 넘는 오븐이 됩니다. 내 부하들이 다 타 죽는다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헬기도 띄울 수 없는 날씨. 그때 한국팀 김 전무가 무전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본부. 레드백. 들리나?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독일제도 먹통이 된 상황에서 한국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초 뒤, 여기는 레드백. 수신 양호. 명령을 기다린다. 이상. 기적처럼 잡음 섞인 하지만 너무나 또렷한 한국 조종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링스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말렸습니다. 미쳤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김 전무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눈이 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 시스템을 통해 밖의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고 있었습니다. 투시 능력을 가진 포식자처럼 모래폭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15분 뒤 좌표 34브라보 지점. 거대한 모래 언덕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독일의 링스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모래구덩이에 빠져 엔진이 멈췄고 승무원들은 더위를 못 이겨 밖으로 나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명령했습니다. 레드백, 링스 승무원들을 구조하고 차량을 견인한다. 본부, 링스의 무게가 45톤입니다. 경사각이 30도입니다. 우리 엔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미션.
하지만 한국 조종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죠. 견인 케이블 연결. 엔진 출력 최대. 출발합니다. 레드백의 천마력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일의 심장은 멈췄지만 한국의 심장은 2배로 뛰고 있었습니다. 쿠구구궁. 꿈쩍도 않던 독일 전차가 마치 거인에게 멱살을 잡힌 듯 모래구덩이에서 질질 끌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차를 끌어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제왕이었던 독일의 자존심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구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기지로 돌아온 레드백. 구조된 독일 승무원들은 한국 조종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어. 그 오만했던 슈미트 박사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제가 틀렸습니다. 스펙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차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건 영혼이 있는 짐승입니다. 저는 한국팀 김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독일은 전차만 100년을 만든 나라요. 어떻게 고작 40년 된 당신들이 그들을 앞지를 수 있단 말이요? 김 전무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1950년 겨울을 아십니까? 그때 우리 국군은 전차 한 대가 없어서 적의 탱크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수류탄을 들고 전차 밑으로 뛰어들어 산화했던 선배 전우들.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흐릅니다.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힘이 없어서 내 가족을, 내 조국을 뺏기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방사는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자 한입니다. 독일은 팔기 위해 만들지만 우리는 지키기 위해 만듭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박함.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절박한 정신이 차가운 강철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레드백을 차세대 장갑차로 선정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3조 1,500억 원. 호주 육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이제 변방의 제조국이 아니라 자유진영을 지키는 핵심 병기고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붉은 흙먼지 뒤집어 쓴 장갑차. 누군가에게는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폐허 속에서 깡통을 두드려 기술을 익혔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거친 손. 그 피와 땀이 바로 저 강철 속에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 무기를 부러워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독일을 꺾고 사막의 폭풍을 뚫고 동맹국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자분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인들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립니다. 필승!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